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6일 월요일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한국 전통의 가락이 뉴욕의 하늘 아래 울려 퍼졌습니다. 유엔 창설 70주년과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KBS 국악관현악단의 공연이 유엔 무대와 카네기 홀에서 각각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뉴욕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한국의 전통 가락에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랑랑의 연주가 어우러집니다. KBS 국악관현악단의 유엔 창설 70주년 기념 유엔 총회장 공연, 뉴욕 할렘 흑인 가스펠 합창단과 함께하는 아리랑 판타지, 세계 모든 민족의 화합과 평화를 노래합니다. 유엔의 날에 이렇게 KBS가 세계인들이 함께 모이는 유엔 센터에 모여서 저희가 모두가 함께 할 수 있었다는데 너무 영광스럽기도 하고 너무 가슴 벅찹니다. 유엔 공연에 이어 뉴욕 시민과 동포들을 위한 카네기홀 공연, KBS 국악관현악단은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 뉴욕의 아리랑을 선사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문화예술 고장이라는 뉴욕의 카네기 홀에서 우리 전통 음악의 우수성을 선보일 수 있는 공연을 할 수 있는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앞으로의 우리 음악을 더욱 발전시킬 것을 기대해도 좋겠습니다. 가야금 산조, 춘향가의 사랑가, 한국의 전통 음악으로 세계가 하나가 됐습니다. It's wonderful, and I am really enjoying myself. And the singer she was quite marvelous. I'm looking forward to the rest of the show. 수준 높은 KBS 국악관현악단이 뉴욕에 와서 이렇게 공연을 해주니까 너무 저희는 감사하고요. 동포로서 민족의 자긍심을 느낍니다. 세계 평화를 지키기 위한 유엔의 70년 발자취, 그리고 광복 70년, 한국의 전통 선율이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해준 주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로스 알라미토스에서 30대 한인이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경찰은 현재 이웃에 사는 주민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추적 중입니다. 그 밖의 사건 소식 윤범수 기자가 전합니다. 어제 오후 5시 5분경 로스 알라미토스 파인과 카탈리나 스트릿에서 30대 한인 남성이 수발의 총격을 받아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이웃 주민들의 증언과 제보를 받아 41살의 이웃 주민 엘리자 바르가스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추적하고 있습니다. Declared deceased, and in the course of the investigation that is ongoing, the investigators identified that a Los Alamitos resident by the name of Eleazar Vargas, he's age 41, he was in the vicinity at the time of the shooting. 이웃 간의 다툼이 화근이었습니다. 다툼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용의자는 평소에도 이웃 주민들에게 공격적인 성향을 드러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숨진 피해 한인은 올해 39살의 성상주 씨로 부인과 2명의 자녀와 함께 8개월 전 이곳 아파트로 이사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 씨는 또 숨지기 직전 부인에게 문자를 통해 용의자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패션용 컨택트 렌즈를 처방전 없이 불법으로 판매해온 한인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연방검찰은 패션 액세서리가 가장 많이 팔리는 할로윈을 맞아 특별 단속을 실시했는데 이번에 적발된 10개 업소 중 6개가 한인 업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모두 7명의 한인 업주가 기소된 가운데 혐의가 인정되면 최고 1년의 실형과 함께 개인당 10만 달러 또는 업체당 2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모든 컨택트 렌즈는 의사와 거만이 등 의료면허 소지자만 취급할 수 있습니다. 연방검찰은 이들 제품 착용 시 여러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구매한 제품에 대해 폐기 처분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세계 최대의 숙박 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를 탄생시킨 도시 샌프란시스코에서 숙박 공유 업체를 겨냥한 주민 발의안이 상정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1월 투표를 앞두고 숙박공유 서비스가 부동산 폭등을 가져온다는 주장과 서민 가계 수입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노수욱 기자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숙박 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를 통해 부가 수입을 올리는 한 주민. 비어있는 방 한 칸을 숙박용으로 사용해 얻어지는 수익은 해고로 기울어진 살림을 일으키는데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We're using our money from home sharing to pay those bills, to pay our mortgage. 하지만 최근 상정된 주민 발의안이 통과가 되면 현재 부가 수입은 반 이상이 줄게 됩니다. 발의안이 숙박 공휴일을 1년에 75일로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This proposition actually is severely limiting everyone's ability to stay in their homes that absolutely need this extra stream of income. 이 발의안의 지지자들은 숙박 공유 시장의 거대화가 부동산 투자를 부추겼고 결국 부동산 가격 폭등을 불러왔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에 아파트 등 거주용 건물이 숙박 공유 사업용으로 용도 변경되면서 서민 입주자들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Unless you regulate these commercial Airbnbs, we're going to continue to lose thousands of units of housing to this industry. 주민 발의안 F는 오는 11월 투표에 붙여집니다. 거침없이 이어온 숙박 공유 시장의 확장세가 주춤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햄과 소시지 같은 가공육이 담배나 성명 같은 일군 발암물질이란 세계보건기구의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축산업계 등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큰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민우 특파원입니다. 간편한 조리와 다양한 맛으로 현대인의 식탁에 단골 메뉴가 된 햄과 소시지. 이런 가공육이 세계보건기구 WHO에 의해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됐습니다. 매일 일정량의 가공육을 먹을 경우 암 발병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A 17% increase of cancers of the colorectum per portion of about 50 grams per day of processed meat. 가공육의 저장 기간을 늘리기 위해 첨부된 화학물질이 해로운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Preservatives can form chemical compounds in the body when they've been consumed from the meat that can potentially cause cancer. WHO는 그러면서도 가공육이 1급 발암물질에 속하지만 술과 담배, 성면만큼 위험하다는 뜻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또 소고기와 돼지고기 등 붉은색 고기 역시 암을 유발하는 증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영양 공급을 위해선 붉은 고기도 중요하다며 이번 연구가 적정한 육류 섭취량의 기준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축산업계와 일부 학계에서는 가공육과 암 발병의 관련성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상당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이민우입니다. 소아과 의사단체가 흡연 허용 나이를 현행 만 18살에서 21살로 올려야 한다고 공식 제안했습니다. 어린 나이일수록 담배가 특히 더 안 좋다 하는 얘기인데요. 전자담배에 대한 강력 규제도 요청했습니다. 박태서 특파원입니다. 우리나라는 만 19세부터 흡연이 허용됩니다. 미국 대부분 주의 흡연 허용 연령은 18세입니다. 이걸 21살로 올리자고 미 소아과 학회가 공식 제안했습니다. 담배 니코틴이 청소년 두뇌 발달에 해를 끼친다는 성명과 함께입니다. 이미 흡연 연령 21세 상향 법안은 미 의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올 4월엔 미국에서 처음으로 하와이주가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Keep people from both vaping and smoking until they're not adolescents anymore. Their brains are developed. It'll be much better for them in the long run. 소아과 학회는 또 어린이들에게 심각한 위험이라면서 액상 니코틴에 대한 강력한 규제도 요청했습니다. 지난해 액상 니코틴 사고를 당한 미국 어린이가 3,000명을 넘습니다.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를 끊는데도 도움 안 된다고도 했습니다. 전자담배 회사들은 정치권과 여론의 압박에 올 것이 왔다는 반응입니다.
and their ability to explore alternatives such as vapor products is being revoked. That's a concern for us, but again, it's a public health policy. 최근 미 의학계에선 흡연 연령 21세 상향이 폐암 사망자를 5만 명 줄일 수 있다는 보고서까지 나왔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태서입니다. 이딴 막말로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어왔던 대선 경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주춤하는 사이에 신경외과 의사 출신 벤 카슨 후보가 선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의 독주 체제가 굳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워싱턴 김성진 특파원입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아버지가 꿔준 돈은 푼돈이었다. My father gave me a small loan of $1 million. I came into Manhattan and I had to pay him back. 트럼프 후보가 연일 파격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인기는 예전 같지 않습니다. 최근 두 차례 아이오와주 여론조사에서 의사 출신 벤 카슨에게 뒤졌습니다. 아이오와주는 첫 번째 당원대회가 열려 대선 풍향계로 불리는 곳입니다. 지난 7월 이후 자신이 독점해왔던 언론의 관심이 카슨 후보로 쏠리자 트럼프는 언론으로 표적을 돌렸습니다. They're scum. They're horrible people. They are horrible people. True. 민주당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독주 체제가 굳어지는 분위기입니다. 벵가지 특위에서 선방한 클린턴 후보는 한때 근소하게 추월당했던 샌더스 후보를 큰 격차로 제쳤습니다. 민주당은 힐러리 후보가 굳히기에 들어갔고 공화당은 트럼프와 카슨이 치열한 선두 다툼을 벌이는 양상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진입니다. 조금이라도 아름답게 보이고 싶어 성형을 받고 사진을 수정하는 일이 요즘은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할리우드의 여배우들이 자신의 화보성 모습을 고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겠다는 용기로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예진 기자입니다. 영화 타이타닉으로 남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여배우 케이트 윈슬렛. 18년이 지나 40살이 되며 얼굴에는 주름과 잡티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민낯을 공개한 데 이어 한 화장품 모델 계약에서 자신의 사진을 컴퓨터로 보정하지 말라는 조건을 제안했습니다. 노화가 진행된 얼굴로 자신 그대로를 광고에서 보여주자는 겁니다. Have a responsibility to a younger generation of women. I think they do look to women who have been successful in their chosen careers and they want people to look up to and I would always want to be telling the truth about who I am. 공공연한 비밀이 된 화보를 수정하는 것에 대해 다른 여배우들도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10대 배우 젠다야 콜맨은 패션 잡지에 날씬하게 고쳐져 실린 사진에 충격을 받았다며 이를 과감하게 공개했습니다. 사진을 고치는 행위가 아름다움에 대한 비현실적 이상을 만들어낸다고도 일침을 놨습니다. 19-year-old attractive women trying to have thinner thighs and we women don't want it. So just knock it off. Stop the Photoshop. 만들어지고 과장된 자신의 모습을 거부한 여배우들. 환상 속의 아름다움을 쫓기보단 있는 그대로 늙고 조금은 부족한 모습을 사랑하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예진입니다. 캐나다 밴쿠버 앞바다에서 고래 관광선이 전복돼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사망자들은 모두 영국인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한주 특파원입니다. 하얀색 선박이 완전히 뒤집힌 채 뱃머리만 수면 위에 떠 있습니다. 현지 시간 어제 오후 캐나다 밴쿠버 섬 앞바다를 운항하던 고래 관광선입니다. 헬기와 근처 선박들이 총 출동했지만 6명은 구조의 손길을 잡지 못했습니다. Down and there were 27 passengers. 21 have survived and 5 have passed away and 1 is still unaccounted for. 사망자들은 영국인 관광객 3명과 캐나다 거주 영국인 2명입니다. 실종자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사고 해역은 고래를 보려는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은 곳입니다. 암초가 많긴 하지만 전복된 선박이 길이 20m의 비교적 큰 배인데다 날씨도 좋았던 편이어서 사고 원인을 놓고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It was a beautiful day here in Tofino and there were some big swells out on the ocean, but we just don't know anything about what may have happened at the scene. 이번 사고 선박이 소속된 업체의 고래 관광선은 지난 1998년에도 침몰해 당시 선장과 독일인 관광객 1명이 숨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김한주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과
애플 실적 발표 등을 앞둔 경계 심리로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30원 20전입니다. 월요일 밤 KBS 아메리칸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